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짝에는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까요? 오늘도 시간 충분히 써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새로운 조합을 수요일 날 기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에즈스탁 이지은 대표, L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 그리고 가는 쪽이 쉬어가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반도체, 자동차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공제 이야기도 하고 전반적인 관세 이야기도 할 거지만 시장 영향이 좀 큰 쪽부터 하나씩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일단 쉬어감이 좀 나오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가 2.8%, 2에서 3% 오늘 하락세이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 봐요. 이재규 대표님께 첫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5에선 대표님과 처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그래서 좀 단골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일단 지수가 흔들림이 나오는데 이게 SK하이닉스의 지수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과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엔비디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만 보면 될지 SK하이닉스 먼저 점검하고 갈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새벽에 좀 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지금 밀린다라고 해서 추세 자체가 꺼졌거나 그동안 추세적인 우상향을 올라왔었던 부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전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SK하이닉스가 많이 받아간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훈련용으로 HBM이 많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HBM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라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 자금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HBM 쪽에 대한 시장 진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밀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 반등에 따른 어느 정도의 매물 출회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SK하이닉스가 좀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주가가 밀릴 때는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릴 때마다 사도 된다. 근데 이게 또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호재성 재료에 대한 민감도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뉴스로 나온 걸로는 미 상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 공제급 폭을 높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호재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전혀 종목별로 봤을 때 언급이 안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다 보면 네.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뉴스가 나올 때에는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점대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지금 세액 공제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미비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호재성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보다 시장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그동안 반등에 따른 되밀림 현상 쪽에서 시장에서 좀 더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죠.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좋은 부분이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거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흐름상으로는 계속해서 메리트가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앞서 SK 하이닉스 많이 오른 구간에서 그랬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표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그래도 지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동일선상에서 제가 정리를 해도 되려는지 한번 살포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르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쪽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도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2분기, 3분기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목표 주가가 40만 원대까지 나오게 되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이 예상치로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가 부담되는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거의 50% 넘게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의 가치라든지 시장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레거시 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저는 레거시 쪽과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HBM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도 확인을 해보시고 또 이제 낸드라든지 디램 같은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IT 세트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한쪽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동차도 이야기를 관세에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지은 대표님과 해볼게요. 오늘 상큼한 모습으로 나와주셨는데 대표님, 저희 관세에 대해서 저희가 랭킹5에서 4월에 그 충격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세 유예 기간 임박인데 지금은 충격파가 세진 않습니다만 일본 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일본 쪽에서 지금 생각보다 트럼프가 좀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네. 있어서 당연히 일본도 도요타가 중요한 관세 협상의 중심이 있다 보니 그거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방향성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좀 상승을 해서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미국의 판매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양사 모두 합쳐서 역대 최다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는 이제 전기차라던가 뭐 하이브리드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흐름 가운데 이제 소비자들의 선호도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의 그래도 방어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제네시스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유럽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고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라든지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관세에 워낙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제 주문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분기 숫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시원하게 자리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는데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약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수급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확인한 이후에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확인을 해야 된다. 좀 대형주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에서 저희가 2차 전지를 볼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끌고 내려와서 조금 더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연결해서 갈게요. 저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쪽을 계속 조명을 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대립각을 정말 날카롭게 세웠고 그래서 미증시에서 2차 전지 약했다고 하는데 그 영향으로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흐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뭐 확인 사항이라든지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북미 침투율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28%에서 20%까지 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전기차 회복 속도에 대해서 속도가 좀 더뎌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방의 압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방에 대해서는 크게 엄청 좀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상방으로 가기에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들이 자동차, 2차 전지 쪽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 공급 과잉이 나오다 보니까 비아디 쪽에서 업무량을 좀 축소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살짝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보려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는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분기 흑자 지속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재추진하는가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주가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참 아쉬운 섹터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구간을 꽤 긴 시간 동안 겪어왔어요. 그래서 끝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앞서서 말씀드린 뭐 반도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변곡의 구간이 있다 보니 너무 속도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은 시각을 좀 길게 가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탄산리튬의 가격 반등이라던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라서 좀 업무량 축소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는 좀 좋은 이슈로 다가올 수 있으니 한번 좀 시각을 길게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또 하나의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변환점이 어디일지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전체 업황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구간에서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는 종목군의 움직임이 최근엔 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LFP도 최근에 그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관련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재규 대표님께 좀 질문을 네. 드릴게요. 사실 애경 케미칼이 묶여 있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강한 걸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이게 오후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분야에 3사 중에는 가장 앞서 있는데 지금 상승 전환에까지 성공을 했어요. 지금 1%대 빨간불인데 다른 쪽은 반응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나트륨 이온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대형주까지 반응이 이어졌다라는 점, 어떤 재료로 지금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나트륨 이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영향을 주겠지만 네. 전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에 따른 선순환 구조로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만약에 공매도를 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지금부터 10%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공매도 공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매수했을 때 10% 수익 나는 게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방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우상향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공매도에 대한 숏 스퀴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업황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평가는 아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메리트라는 것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가가 더 밀리는 데 있어서 밀림을
유도할 만한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전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변화되는지 그럴 만한 트리거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쪽에 힘을 주셨습니다. 애경케미컬이 그 안에서 있어서 요건 따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봐요.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으로도 웃기긴 하지만 오늘 다른 이슈가 또 트리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경케미컬의 흐름을 좀 따로 점검을 받고 싶어요. 배경이 애경 산업과 연결고리가 깊은가요? 그렇다면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네. 지금 전반적으로 애경 그룹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노출이 된 지 좀 됐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보다는 저는 애경케미칼이 오늘 지금 글로벌 기업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하드카본의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 그게 더 공식 중요하다. 발표. 그게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시장에 그 부분이 반응을 좀 세게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자이글, 나인테크, 메가터치 다 그 관련된 종목들로 엮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나트륨 이온 ESS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ESS 상용화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지금 앞으로 이제 ESS 쪽은 우리가 전력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올라가면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LFP 쪽의 ESS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것처럼 이제 나트륨 이온 ESS 시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안에서의 밸류 체인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경케미칼이 지금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해서 나트륨 배터리 응급제를 납품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하나의 핵심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입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돼서 LFP 배터리도 그렇지만 ESS 관련된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도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시장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혼자 생각은 해봤는데 그래서 엮여있는 종목들 보면 메가터치, 자이글, 나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오늘 그래서 동반 시세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내부에서는 밸류 체인을 이루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쪽이 좀 해석이 오후장 들어서 더 무게중심을 가져가는 것 같다. 다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군들이 좀 상승 탄력이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별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높일 만한 위치는 왔다라는 기사까지 한번 영향 있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키워드 점검하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서 호재가 많이 나왔고요. 뛰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오늘은 찝어서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지금 헤드라인에 저희가 꼽았던 알테오젠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알테오젠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그렇고요. 가진 뉴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따로 먼저 질문 드립니다. 알테오젠이 관련 뉴스로 일단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가 오후까지는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기사들을 네. 뉴스들을 계속해서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사실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다이치산큐, 아스트라제네카 쪽과 관련돼서 지금 N2 관련돼서 진행을 하겠다. 제형 변경 쪽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전부터?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흐름에서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동안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었던 2차 전지나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는데 전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쪽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5거래일, 6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쪽에서 매물이 충분히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쪽은 하단이 좀 튼튼한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하단이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난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 소외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테오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업종의 개선세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형 변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 우리가 바이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형 변경은 처음부터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부터 여러 적응증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 기대할 만하다. 기대감 요인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한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삼천당 제약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저희 쪽에서 단독 보도 모두 나오고 그리고 사이트에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최종 허가를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가가 움직임이 좀 폭이 있어요. 고점은 12%까지 강세였고요. 그런데 반전이 나왔다라는 점이 뚜렷하겠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뭐 7월부터 판매한다라고 해서 그럴 거야 라고 어느 정도 기대는 했던 내용이잖아요. 완전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될 거다랑 됐다랑은 다르잖아요. 오늘 시세 나오고 있는 지금 오후장의 반응과 함께 삼천장 제약 분위기 한번 봐주세요. 시기적절하게 좀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좀 좋았던 가운데 그리고 지금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동결의 무게가 훨씬 더 강하긴 하지만 파월의 발언들을 봤을 때 약간은 스탠스가 좀 비둘기적으로 바뀐 거 아니야? 물론 7월 달에 여전히 데이터 확인해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전과 다르게 좀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는 좀 완화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금리 인하에 대해서 7월 달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무드 자체는 좀 변화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강했던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런 이슈가 더해지면서 좀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또 시기적절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주도했던 섹터들이 다 밀리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수급이 좀 쏠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얼마 전이긴 했어요. 캐나다에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완화 소식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이런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흐름이 유럽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북미 쪽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 속에서 지금 삼천당 제약이 전달해준 소식은 여기 흐름에 발맞춰서 좀 결과치를 도출해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술 이전,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상반기에만 1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한동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후퇴를 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서 불어올 수 있는 노이즈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심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힘을 받쳐준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쪽 섹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삼천장 제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시켜줬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실린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어서 16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방에 대해서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6만 5천 원
이 가격대, 그러니까 16만 5천 원에서 7천 원 가격대에 약간 매물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라는 포인트까지 있었군요. 갈 수 있는 요인들 거래량까지 딱 가격대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갈게요. 최근에는 이슈가 워낙 많으면서 불을 뿜다가 오늘 반대의 경우가 좀 있어서 이슈와 함께 현재 자리 좀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법안 관련해서 오늘 태양광주의 흐름이 하나솔루션 중심으로 장 초반에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에너지 전반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 힘이 좀 약한 편이라 괜찮은지 한번 연결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태양광과 함께 뭐 풍력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오전에 떴다가 지금은 네. 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거든요. 워낙 이쪽에 대한 변동성도 큰지라 지금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거 이상무인지 한번 점검 좀 간략하게 받고 싶습니다. 네, 뭐 저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큰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고 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응을 하는 정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부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지금 에너지 원 쪽에 관련돼서는 뭐 최근 들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저는 원전 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닌 문제가 풍력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유럽향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미국향 매출이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 갈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눌림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주셨어요. 그럼 이재은 대표님, 최근에 석화 이쪽이 올라요. 오늘 롯데케미칼도 강하거든요. 최근 이쪽 많이 안 봤는데 리포트도 많이 나오기도 해서 강한 종목군들 눈에 띌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관련뿐만 아니라 네.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우리가 이슈를 많이 얘기하기를 맞아요. 했던 네. 것 같은데요. 항상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반기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별로 좀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업황 회복까지 이어지면 기업들의 실적에서는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상승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반등 요소는 있다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숫자가 정말 찍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업황 반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졌을 때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좀 더 적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기대감의 영역에서 정책 드라이브로 올라온 쪽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언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리는 쪽 어떻게 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재은 대표님 좀 연결해서 갈게요. 회의 지금 오전에 진행이 되었다가요. 지금은 정회한 상황 3시, 4시쯤에 속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3% 룰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못한 채 오늘장은 일단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주사 관련주들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팁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3% 룰 관련돼서 집중투표제 이견이 있다. 법사 소위
오속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좀 혼란스러우실 맞아요. 수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순항할 줄 알았던 부분이었는데 또 3% 룰이라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 지금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전에는 주가 흐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최근에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의 좀 빠른 낙폭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피드백이 좀 빠르게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색깔대로 이어졌던 적이 최근에 좀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저는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좀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오후장 들어서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아랫꼬리가 달린다는 건 저는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당분간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땐 오늘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정을 오히려 겪었기 때문에 추가 상방에 대해서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쪽에 대한 대응 팁 받아봤습니다. 그럼 정책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고 관심이 높았던 또 다른 키워드가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거든요. 이재규 대표님,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형제 코인 나오면서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이 기류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전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크게 봤을 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고점이 나왔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6월 초에. 그 가격대까지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전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전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면 다른 업종들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조심스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답변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이지은 대표,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